지식의 위의 지혜를. 안녕하세요, 손편지입니다. 결정론에 대한 비판. 정신분석은 모든 문제를 성욕의 차원에서만 해결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나는 이 비판이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볼 때 정신분석에서 이보다 훨씬 잘못되고 위험천만한 가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범결정론이다. 범결정론은 어떤 조건이든지 그 조건에 대한 자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인간관을 의미한다. 인간은 조건 지어지고 결정 지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을 극복하든지 아니면 그것에 맞서 싸우든지 양당 간에 스스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자면 인간은 어떤 순간에도 변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거대한 인간 집단의 행동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얻은 사실뿐이고, 각 개인의 특성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채로 남아있다. 어떤 예측이든 거기에는 그 사람이 처한 생물학, 심리적, 사회적 조건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인간은 그저 조건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가능하다면 세계를 더 나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필요하다면 자신을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서 제이 박사의 얘기를 해보겠다.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이 박사는 내가 평생 만나본 가장 악마스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스타인호프의 도살자라고 불렸다. 나치가 안락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그는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혈안이 되어서 단 한 명의 정신병자도 가스실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빈에 있는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제이 박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러시아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스타인호프의 독방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말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 감방문이 열려 있었고 그 후 아무도 제이 박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남미로 도망갔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최근에 당시 오랫동안 철의 장막에서 옥살이를 했던 전직 오스트리아 외교관 한 사람이 상담하게 되었다. 처음에 그는 시베리아에 있는 감옥에 있었고 그 후 악명 높기로 유명한 모스크바 루비앙카 감옥에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심리검사를 하는 도중에 그가 불쑥 제이 박사를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안다고 하자 그가 말을 이었다. 루비앙카 감옥에서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방광암으로 40살 때쯤 죽었지요. 하지만 죽기 전에 그는 선생님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안을 주었지요. 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적 차원에 도달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감옥에 그렇게 오래 있는 동안 내가 사귄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였습니다. 이것은 슈타인호프의 도살자인 제이 박사의 이야기였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인간 행동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는가? 기계나 자동 장치의 움직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정신 메커니즘이나 역동성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그렇게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정신을 넘어서는 존재이다. 그렇다고 자유가 결론은 아니다. 자유는 이야기의 부분이고 절반의 진실에 지나지 않는다. 책임이라는 적극적 측면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극적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 책임이 전제되지 않은 자유는 방종으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다. 내가 동부 해안에 있는 자유 여신상이 보완되도록 서부 해안에 책임의 여신상을 세워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